제가 장담하는데 여러분들이 이 관점 하나만 바꿀 수 있게 되면 그때부터 여러분의 판매 스킬과 마케팅 성과들이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기 시작할 거예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마케팅 생존 코치 정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매출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매출의 본질은 뭘까요? 판매자 입장에서 매출이라는 단어가 소비자 입장에서는 구매라는 단어와 똑같죠. 누군가의 구매가 나의 매출이 되는 거니까요. 여기 화면을 잠깐 보실게요. 대부분 판매라는 행위, 즉 매출을 만들어내는 걸 많이 어려워하시거든요. 왜냐면 정말 숙련된 사업자가 아니라면 이에 대한 경험치가 많지 않으니까요.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죠. 그런데 관점 하나만 바꿔주면 오히려 생각이 굉장히 쉬워질 수 있거든요. 더 쉽게 말하면 우리가 판매자 입장에서 매출을 얘기하고 고민하기 이전에 소비자 입장, 구매의 관점에서 우리 매출이 발생하는 현상을 바라보려고 노력하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해야 하는 것들이 보인다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판매자로서의 경험은 그렇게 많이 갖고 있지는 않지만 소비자, 즉 구매자로서의 경험을 살아오면서 엄청나게 많이 갖고 있거든요. 만약 여러분들이 매출을 만들어내고 싶으시다면 항상 반대의 입장, 즉 구매자의 관점에서 나의 제품과 나의 브랜드, 나와 내 회사를 객관적으로 살펴볼 수 있기만 하면 됩니다. 물론 쉽지는 않죠. 그래서 지금부터 그 연습을 같이 해볼 거예요. 제가 장담하는데 여러분들이 이 관점 하나만 바꿀 수 있게 되면 그때부터 여러분의 판매 스킬과 마케팅 성과들이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기 시작할 거예요. 다시 화면을 보실까요? 자, 보이시죠? 지금 보시는 이 표는 일반적인 소비자의 구매 단계, 그리고 이 단계에서 반대로 우리 판매자들이 해야 할 것들을 정리해 둔 건데요. 같이 살펴보면서 실제로 우리가 과거에 어떤 물건이나 서비스를 구매했던 경험을 한번 떠올려 보는 거예요. 자, 일단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소비자라면 절대 바로 구매 결정을 하지는 않죠. 왜냐? 내가 돈을 낸 만큼의 만족감을 느끼고 싶으니까요. 과거에 구매를 실패했던 경험을 누구나 한 번쯤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실패의 경험을 다시 반복하고 싶지 않으니까요. 때문에 누군가 구매라는 행위를 할 때에는 단순히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꽤 복합적인 과정을 지나서 최종 의사결정을 내리게 돼 있어요. 이게 우선 기본적인 전제고요. 동의하시죠? 자, 그러면 구매 단계 첫 번째, 우리 인간의 본능적인 욕구에 의해서 필요 인식의 단계가 시작이 되는데 이건 자연스러울 수도 있고 인위적일 수도 있어요. 자연적인 필요 인식은 갑자기 배가 고파진다든지 일상생활에서 반복적으로 어떤 불편을 느낀다든지 하면서 발생하게 될 것이고, 인위적인 필요 인식은 우연치 않게 TV 광고나 SNS 광고 같은 걸 접하면서 욕구가 갑자기 샘솟는 현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전에 물건을 구매하면서 이런 경우가 많았잖아요. 굳이 필요할 것 같지는 않은데 그냥 갖고 싶어. 아니면 뭔가 앞으로 필요해질 것 같아서 갖고 싶어. 이게 다 왜 그러냐면 광고에 의해서 우리가 설득당했기 때문이거든요. 여러분도 인정하시죠? 그럼 반대로 우리 판매자 입장에서는 뭘 잘해야 소비자들의 이 본능적인 욕구를 끌어올려서 뭔가 지금 필요한 것 같다고 생각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그렇죠. 당연히 설득력 있는 광고 소재를 잘 만들어낼 수 있어야겠죠. 하다못해 동네에서 장사를 하더라도 내 가게 앞에 걸려있는 현수막이나 전단지를 잘 만들어낼 수 있어야 사람들의 이목을 끌고 지금 보시는 첫 단계인 필요 인식을 시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임팩트 있는 광고 소재를 잘 만들어낼 수 있는지, 그리고 이걸 어떻게 해야 효율적으로 노출시킬 수 있는지를 앞으로 배우게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은 정보 탐색의 단계인데 내가 뭔가 불편하거나 필요하다고 느끼면 자연스럽게 이제 정보를 검색하겠죠? 우리도 네이버나 인스타 같은 데에서 맛집 검색하거나 쿠팡에서 어떤 제품을 검색해보거나 아니면 광고를 보고 혹한 분들은 바로 클릭하면 나오는 판매자의 사이트에 들어간 다음에 상세 페이지나 후기들을 살펴보게 되잖아요. 그럼 이때 반대로 우리 판매자 입장에서 잘할 수 있어야 되는 건 뭘까요? 소비자가 이런 식으로 정보를 탐색했을 때를 대비한 검색 최적화 작업,
전문용어로 SEO라고도 하죠. 어쨌든 네이버 포털 사이트나 유튜브, 인스타그램, 쿠팡 이런 데다가 소비자들이 특정 키워드를 검색했을 때 우리 제품이 상위에 노출될 수 있게 하거나 광고를 클릭해서 우리 사이트에 들어왔을 때 상세 페이지가 설득력 있게 만들어져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두 번째 정보 탐색 단계에서는 반대로 우리가 뭘 잘할 수 있어야 되느냐? 각 채널별 검색 최적화 작업, 그리고 상세 페이지나 구매 유도에 필요한 여러 종류의 컨텐츠들을 미리 준비해 놓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거죠. 이것도 역시 마케팅 영역이거든요. 다음 세 번째, 가치평가의 단계인데 이것도 되게 간단해요. 정보 탐색을 끝낸 소비자들이 구매를 결정하기 전에 내가 지불한 만큼의 만족감, 즉 효용을 얻을 수 있는지를 고민하는 단계예요. 다시 말해서 가격 대비 효용을 여러 업체들을 놓고 비교해 보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 단계에서 우리 판매자들은 뭘 하면 될까요? 여기 아래 써 있죠? 일단 내 아이템 자체가 지닌 고유의 차별화된 포인트, 마케팅 용어로 USP라고도 해요. 어쨌든 이걸 명확하게 다듬어 놓고 여기에 흥미로운 브랜드 컨셉까지 입혀서 구매에 대한 정당성을 마련해 놔야겠죠. 다른 경쟁사들에 비해서 우리는 대표적으로 이런 특징을 갖고 있고 굉장히 매력적인 브랜드야 라는 식의 메시지를 전달해 주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 단계에서 소비자들에게 많고 많은 제품 중에 왜 하필 이 사람들이 내 제품을 구매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명확히 제시하지 못하면 결국에 이 사람들은 고민하다가 끝나거나 외면받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나만의 경쟁 포인트, USP를 발굴하는 방법과 흥미로운 브랜드 컨셉을 설정하는 방법을 단계별로 익히게 될 거예요. 이렇게 세 번째 가치평가의 단계를 지나서 내 아이템에 대해서 소비자들도 큰 매력을 느끼고 구매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게 하는 데까지 성공했으면 이제 마무리를 지어야겠죠. 축구로 치면 결정적인 골을 넣는 단계, 즉 네 번째 구매 결정의 단계에 들어서게 되는데 이 단계에서 제일 중요한 건 왜 하필 오늘 지금 이 순간에 이 사람들이 내 제품을 사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아주 구체적으로 그리고 합리적으로 제시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소비자들은 나중으로 미루다가 결국 선택을 안 하게 될 거거든요. 기억에서 잊혀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네 번째 가치평가의 단계에서 기간 한정이라든지 수량 한정, 특별한 이벤트나 프로모션처럼 구매 촉진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요소들을 미리 설계해 놔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본인이 직접 고객을 응대하셔야 되는 상황이면 세일즈 스킬을 발휘해서 구매 결정 유도나 계약 체결까지 완성 지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소비자들이 구매를 끝냈다고 모든 게 다 끝났다고 착각하시면 사실 하수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도 어떤 물건을 구매하고 나면 그걸로 끝인 게 아니라 물건을 계속 써보면서 자연스럽게 그 효용을 평가하게 되잖아요. 이때 지불한 가격만큼의 만족감을 못 느끼면 구매를 후회하게 되고 너무 불만족스러우면 컴플레인을 하거나 제품을 반품해 버리겠죠. 근데 반대로 가격 대비 큰 만족을 느끼면 자연스럽게 주변에 소개하거나 재구매를 하잖아요. 자, 그럼 이 다섯 번째 구매 후 평가 단계에서 우리 판매자들은 어떤 걸 신경 써야 될까요? 일단 당연히 가격 대비 효용이 높은 제품을 팔아야겠죠. 이게 기본 전제고요. 만약 객관적으로 가격 대비 우리 제품의 가치가 그 정도를 못 미치는 상태라면, 그리고 소비자들도 자꾸 같은 얘기를 계속해서 한다면 가격을 전반적으로 수정해야 됩니다.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건요, 우리의 아이템이 가격 대비 효용이 높은 제품이 될 수 있게 해놔야 된다는 거죠. 준비를 해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더 중요한 게 있는데, 제품 효용은 진짜 기본이고요. 사업을 잘하는 대표님들은 고객들이 구매하고 난 이후에도 이분들과의 소통에 신경을 굉장히 많이 쓰시는 편이에요. 제품을 사용하시면서 고객들이 불편한 점은 없는지, 아니면 음식 같은 경우에는 맛은 괜찮은지를 파악하는 것부터 해서 어쨌든 고객의 반응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체크하고
피드백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제품 개발에 다시 반영하고 광고 문구에도 실제로 고객들이 주로 느끼는 불편사항이나 내 제품을 쓰고 만족했던 점을 다시 녹여서 훨씬 더 효율적인 마케팅이 될 수 있게 보완 작업을 해 나가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방법을 익혀서 마케팅 전체 과정을 지금처럼 최적화 시켜 나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기까지 일반적인 소비자들이 제품을 구매할 때 필연적으로 지나는 단계를 살펴봤고요. 반대로 우리 판매자 입장에서도 매출을 내기 위한 마케팅적인 준비 과정들을 정리해 봤어요. 어떠세요? 우리가 매출을 만들어내려면 앞으로 어떤 준비가 필요하고 어떤 걸 더 잘할 수 있어야 되는지에 대한 감이 좀 잡히시나요? 여러분의 일상에서도 이렇게 항상 소비자 입장과 판매자 입장, 이 두 관점을 바꿔서 생각하는 습관을 꼭 들여보시길 바래요. 예를 들어서 맛집에 가잖아요. 그냥 식사만 하지 마시고 여기가 어떤 이유 때문에 대박집이 되었는지, 사람들이 왜 저기 멀리서도 여기를 찾아오는지, 항상 어떻게 이렇게 앞에서 줄을 세울 수 있는지, 음식의 맛은 뭐가 다르고 컨셉은 또 뭐가 다른지를 디테일하게 관찰하는 습관을 들여보시길 바래요. 그래야 여러분의 마케팅 실력, 사업 실력이 획기적으로 빨리 늘어날 수 있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일반적인 구매 단계와 이에 따른 판매 단계, 즉 우리가 준비해야 하는 것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번 강의에서도 어김없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과제를 내드릴 거예요. 지금 이 강의를 보자마자 바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양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부담 갖지 말고 한 10분 정도만 시간을 투자해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 과제 나갈게요. 그 전에 받으셨던 생존노트 1장, 누구에게도 알려주고 싶지 않았던 매출 발생의 핵심 원리편 내용을 읽어보시고 여기 14페이지에서 16페이지까지 나와 있는 워크시트를 미리 채워보세요. 내가 최근에 구매했던 경험과 과정을 좀 기억을 되살려서 한번 짚어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생존노트는 실무적인 마케팅 내용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진행하게 될 강의에서 적극적으로 제가 활용할 예정이니까 강의 때마다 미리미리 준비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우리가 매출을 내기 위해서 반드시 잘 할 수 있어야 되는 마케팅을 준비와 실행, 이 두 단계로 나눠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예정이에요. 자세한 내용은 바로 다음 강의에서 확인해 보시길 바랄게요. 고생 많으셨고요. 그럼 바로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